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로바이옴 창시자 선35스타입니다. 제가 그동안 더 나은 키로제닉 사용 설명서에서 육류 위주의 저탄고지의 위험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춰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죠. 근데 이 키로바이옴 창시자로서 키로바이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키로바이옴 사용 설명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앞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늦었나요 여러분?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가이드라인의 그 첫 이야기는 바로 오일 편입니다. 오일 되게 중요하죠. 우리 키토인으로서 지방을 섭취하잖아요. 지방을 섭취해야지 뭔가 키톤도 쫙 나오고 건강상의 큰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키토인으로서 건강한 오일들을 선택하고 그 건강한 오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안 좋은 오일이 무엇이고 좋은 오일이 무엇인지, 어떤 오일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키로바이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일과 허용하지 않는 오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오일을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 버터, MCT,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일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오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포도씨유, 옥수수유, 호두유, 아몬드, 마카다미아유, 올리브 오일, 이렇게 많이 다양한데 분명 이 오일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방산을 통해서 오일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로 오메가9 올레산이죠. 올리브 오일, 마카다미아유, 아보카도 오일과 홍화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호두유. 이 호두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아요. 57% 정도. 그래서 제가 오메가6 지방산 카테고리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와 오메가9 지방산이 거의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오일들이 있어요. 미각류,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일이죠. 오메가6 지방산, 알팔리노레산, 아마씨유랑 들기름, 그리고 포화지방산은 코코넛 오일과 팜유, 버터가 있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되는 불필요한 오일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쵸,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을 왜 멀리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정리하자고 하면은, 우선 염증성 경로를 활성화해서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내요. 그러다 보면 조직 손상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손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조심하게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GMO.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한 이 오일들은 GMO 농작물이에요. 이 GMO가 문제되지 않다라는 다양한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제대로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GMO를 멀리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공정에서 아주 위험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정제하고 탈취하고 표백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핵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황산화 물질들이 많이 감소해 있어요.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메가6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꼭 섭취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30건의 연구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이 오메가6 지방산이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낮췄어요. 그러면 먹으면 심장질환 걸리고 관상동맥질환에 안 좋다고 하고, 어떤 데는 괜찮다고 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은, 우선은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하되 이렇게 제조 공정에서 위험한 애들에서 섭취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좋은 오일에서 오메가6 지방산을 얻으세요. 다른 오일들도 오메가6 지방산이 있거든요. 그 외의 오일들은 결국에는 어쩌면 키로바이옴에서도 다 허용하는 오일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근데 잘 살펴보면 이 오일들이 갖고 있는 지방산의 조성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중복적이야. 뭔가 좀 출연해야 돼요. 제가 조금 출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메가9부터 시작할게요. 키로바이옴에서 허용하는 대표적인 오메가9 지방산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제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련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분이 아주 큰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로바이옴에서 사용하는 그 식자재는 해산물이 많잖아요. 올리브 오일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전 주로 어디서 확보하냐면은 참기름.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건강에 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뿐만이 아니라 호두, 오메가3 지방산이 있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서 많이 얻고 있죠. 오메가3 지방산 되게 중요하죠. 저는 아마시아하고 들기름 중에서 들기름을 선택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키로바이옴은 한식 키토잖아요. 한식에서, 한식 식자재에선 들기름하고 정말 어울려요. 진짜. 그리고 봄나물이 나오는 철이에요. 이제 나물들 무칠 때, 냉이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들기름에다 무치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마시유는 깹도 안 해. 그리고 저녁에 밥 먹을 때 들기름 위에 뿌려 먹지? 외국에 계신 분들은 들기름을 좀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시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포화지방, 이 포화지방산은 코코넛 오일과 버터에서 주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 버터는 저는 기버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가끔씩 사용하는 건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라드가 너무 좋다 해서 높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동물성 지방 안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키로바이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일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오일들을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중요시 살펴봐야 될 과정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제조 공정, 즉 생압착 방식이어만 해요. 열을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들기름, 참기름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들은 열에 가열하게 되면 좋은 지방산들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어요. 산패산화가 되면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압착 방식을 위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생압착 방식의 오일들을 샀는데 우리가 조리할 때 그걸 또 열을 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뿌려 먹어야 돼. 계란 후라이 한다든지 그러시는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열을 가열하지 마세요. 그냥 뿌려 드세요.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압착 방식의 오일들은 제조 공정이 까다로워서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그 회사나 사장은 진짜 열 가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열을 가열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돼요. 좋은 항산화 물질도 섭취할 수가 없어요.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신문지로 이렇게 감싸도록 하세요. 빛을 본다든지 열을 가열한다든지 하면은 금방 산패가 일어납니다. 특히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코코넛 오일하고 버터,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조금이에요. 그래서 오일들을 선택할 때는 얘네들이 유리병에 담아 있는데 이렇게 환한 유리병이 아니라 갈색, 어두운 색깔에 담긴 애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진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오일의 종류도 다양하고 먹을 게 되게 넘쳐나죠. 그런데 너무 또 중복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사용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추스려내고, 내가 이걸 추려낼 때는 내가 만든 오늘 식단의 그 구성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지어서 선택을 해보세요. 키로바이옴은 한식이기 때문에 한식에 가장 적합한 오일들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식 오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의 키로 라이프를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알차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갖고 말이죠. 끝나기 전에 그냥 너무 아쉬우니까 제 슬로건 하나 외치고 갈까요?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정보다. 건강한 음식 속에 담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위기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길어.